가업승계 계획서 작성 방법론 1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대책 2강 6번째 이해관계자 로드맵 작성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관계자의 핵심 리스크를 요약합니다. 또 이해관계자 대책 로드맵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파악한 리스크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장에 정리된 이해관계자의 리스크들이 승계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주요 관리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항목들이 정리되면 순서를 정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할 일들 목록 작성, 순서와 중요도 정하기, 로드맵으로 정리. 이 3단계 진행은 계획서 작성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장년은 스스로가 후계자를 희망했던 후계자 후보로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처남은 명의신탁, 수탁주주로서 원만하게 환원 절차의 동의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그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창동은 김창업과 함께 형제 동업을 해왔다는 인식이 확인된 만큼 김창업 중심으로 승계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여동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친인척으로서 김창업이 개인적으로 돌봐주던 가족입니다. 따라서 후계자인 김장남이 선대의 개인적인 의무를 이어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권부사와 박전무와 최상무는 창업공신으로 후계자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희망하는 현 오너 경영자인 김창업의 마음과 다르게 본인들의 은퇴에 대한 반발과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바랄 경우에는 관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분승계 계획과 경영승계 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 장으로 정리된 이해관계자 리스크 상황을 재확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대응 계획이 충분하게 수립되었는지 체크하는 그 기준으로 본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의 리스크 요약표 이외에 거래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리스크 요약표는 별도로 작성하고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후계자 육성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절차에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각각에 대한 대책이 정리되면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승계 계획서는 전체 7개의 영역을 나누어 계획을 작성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한 이후에 각 영역의 로드맵을 종합하여 8강에서 종합 로드맵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정리한 이해관계자 대책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이를 현 오너 경영자의 희망 은퇴 시기 10년 뒤죠. 연도별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로드맵이 됩니다. 할 일, 순서, 로드맵 잊지 마세요. 로드맵은 일종의 체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각 시기별로 할 일들은 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관리 대장입니다. S사의 경우에는 올해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첫 번째 해 명단을 만들고 그룹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대책을 시작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첫 해에는 가족회의를 해서 기업의 미래로 승계를 선택했음을 알리고 후계자 후보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년 차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대책을 리뷰한 후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럼 2년 차에는 무엇을 하느냐? 본격적인 승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계자가 선정되면 탈락한 후계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합니다. 사내에 가업승계 계획이 발표되면서 임직원들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초기에 파악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를 재식별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또 추가합니다. 3년 차에서는 후계자 육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고참 임직원의 반응과 태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전 대책을 실행합니다.
4년 차에는 친인척 및 타인 지분 정리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차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그런 해입니다. 5년 차는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후계자를 소개하고 이에 반응을 모니터하여 추가적인 대책에 반영합니다. 6년 차에는 본격적인 가족 지분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개인 자산 등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대책을 진행합니다. 7년 차에는 김창동을 비롯한 창업공신 및 고참 임직원들의 정년 퇴임식을 준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주변 의견을 모니터하여 추가적인 대책에 반영합니다. 8년 차에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내 임직원 중에 선정된 신진 역량과 외부 신입 경력직 사원 중에서 추가된 그 청년 중역 TFT를 구성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내 의견을 청취하고 연관된 대책을 진행합니다. 9년 차에는 지분 승계와 경영 승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 오너 경영자의 은퇴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여행을 가서 진행 과정에 대한 그간 상호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감정이나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해인 10년 차에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후계자 중심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사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평가를 최종 정리합니다. 10년 차는 은퇴하는 해죠. 이러한 이해관계자 대책 로드맵이 작성되고 실행되는 회사는 아마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확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며 장수 기업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강 이해관계자 현황 파악과 대책 및 로드맵 작성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2강을 마무리하면서 2강 이해관계자 대책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는 가업승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이 좀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승계나 경영승계의 대책이나 방법론은 대신 만들어주고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은 승계의 주체인 현 오너 경영자의 오롯한 몫입니다. 이해관계자 대책은 식별, 분석, 대책 수립, 참여, 사후 관리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가업승계는 이해관계자에게 가업승계에 관해 말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승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해 요구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직계가족은 현 오너 경영자가 해왔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후계자가 계속 해주길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은 주주로서 회사 임직원으로서 기여한 바에 따른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은행은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계자가 현 오너 경영자의 몫을 그만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상으로 2강 이해관계자 대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